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좀 가벼운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녀의 프라다 백에 담긴 책이라는 이유정 작가님이 지은 책이고요. 일전에도 한 챕터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택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훑어보다가 제 눈에 딱 두 챕터가 동시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여자들이 생각하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남자들이 생각하는 연애와 결혼. 어제 밤에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그 연사님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싱글이 넘치고 결혼 정년기가 매우 늦어지고 30대에만 결혼을 해도 다행이고 이런 상황이 된 이 현실에 대해 사회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조선시대처럼 그냥 엄마 아빠가 짝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하나 봐요. 그냥 어디 나라에서라도 정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연애에 애를 하기 위해서 그 드는 정신적 피로감이 너무 나다는 거죠. 지금 삼포 사포 시대에 결혼이 미뤄지는 건 당연한 일인 거고, 또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런 비혼주의자들도 많아지고. 근데 그렇지만 그 인간의 생물적인 욕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보다 더 빠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부터 그 왕성한 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냐. 오히려 조선시대에는 그 가문에서 짝을 아주 일찌감치 정해주고 15살이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일들, 본인의 업들에 집중하고 전념하기가 쉬웠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20년, 30년, 40년 그 분출되는 그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책임이 아니라면 이렇게 방관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무슨 대안과 솔루션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과거에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빠져들어갔던 사람들의 심리에는 이런 그런 성적 불충족이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쌓여있던 그런 것들이, 그런 히틀러의 나치즘으로 인해서 분출할 수 있었던 출구가 되었던 그런 또 이유도 있다라면서 강변을 하시는데, 그래서일까 오늘 이 제목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 전에 봤던 그 통일교에서 합동 결혼식 하는 그 신문 기사를, 그게 몇 년 전 기사인지 최근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렇게 같이 연상이 되면서 나라에서, 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눈길이 가는 대로 이 여자들이 생각하는 연애와 결혼, 또 남자들이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고 몇 부분만 좀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자 쪽의 생각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에게 결혼이란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영국의 고전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유정 작가님 역시 이 오만과 편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신 것 같고요. 역시 몇백 년이 지나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에 힘을 가졌다. 여자에게 결혼이란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고 조건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려운 일이다. 자존심 강한 남녀가 자신의 사랑을 들키기 싫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은 요즘의 연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오만과 편견에 좀 따뜻한 결론, 그 결론이 마음을 위로해준다. 어린 시절의 연애소설이 오히려 요즘의 연애소설보다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건 자유연애를 반대하는 사회 전체가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 넘치는 그런 연애와 관련해서 넘치는 자유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 소개해 드렸던 그 어떤 강연의 연사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풍요로운데 또 이렇게 빈곤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은가. 좀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우울한 현실이죠. 저도 그 연사님의 말처럼 그 사회가 내놓는 솔루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만과 편견이 고전이고 또 조금 먼 땅 영국의 소설이었다고 하면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비교적 최근의 책을 또 한 권 소개를 드릴게요. 메리지 블루라는 제목의 그 일본 작가 유이카와 케이가 지은 책입니다. 결혼과 일,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책이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유연애가 당연한 사회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장애보다는 내부로부터의 장애가 더 크다. 결혼 역시도 외부의 압력으로 당연히 하는 것이었다가 이젠 내부의 결정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되었다. 메리지 블루에는 결혼을 선택한 여자와 일을 선택한 여자가 나온다. 두 여자는 같은 광고회사의 입사 동기로 27살 때부터 각자 다른 길을 걷는다. 일을 선택한 노리코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유능해서 인기가 있고 반면 결혼을 선택한 가오루는 상냥해서 인기가 좋다. 앞서의 노리코가 회사의 상사를 짝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상냥한 가오루가 먼저 그 남자를 가로채워서 결혼을 해버린다. 업무 능력이 뛰어났던 그 노리코는 회사에서 계속 실력을 인정받다가 지방 호텔의 디너 파티 기획이 실패하는 바람에, 망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쫓겨난다. 나이 40에 갈 데가 없어진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가 여행객 일로 진로를 바꾸어서 사업체를 차리게 되고 가오루의 딸, 그 상냥했던 그녀의 가 사랑하는, 짝사랑하던 남자를 가로채워서 결혼에 꼴이 난 그 가오루, 동료 가오루의 딸이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두 여자의 30년 된 애증이 그 딸로 인해 우정으로 승화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이유정 작가님은 이 책을 쓰실 때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온 20대와 당시의 30대, 그리고 곧 다가올 40에서 60대의 그런 삶까지 미리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간결하면서도 애낄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의 매료가 되셨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이제 자기와 좀 더 비슷한 입장에 있는 그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니까. 이유정 작가님은 이 중에서 그 이탈리아의 여행 관련 회사를 차리게 되는 그 결혼 못한 자기의 짝사랑을 빼앗긴 그녀에게 더 감정이입이 되셨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길을 간 그런 두 여자를 통해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죠.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메리지 블루라는 제목으로 달고 나온 이 소설이 일본에서는 싱글 블루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목을 선택하라는 결정권이 있었다면 어떤 제목을 선택하실까요? 그리고 메리지 블루라는 책과 싱글 블루라는 책이 서점에 나란히 놓여 있다고 하면 어떤 책을 우선 집어 들게 되실까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여성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에 엿볼 수 있는 오래된 책과 현대의 책을 한 권씩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남성의 입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먼저 영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의 원작 소설인 하이피델리티라는 소설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소설의 주인공 로브는 음반의 세계로 도망쳐 진짜 삶을 쳐다보지 않으려는 철없는 36 싱글남이다. 로브는 동거하던 애인 로라가 보따리를 싸서 나가버려요. 그럼으로써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스토리인데요. 물론 그녀가 떠나자마자 그가 한 일이라고는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여자 베스트 5를 꼽는 일이었어요. 그 베스트 목록에서 로라의 이름을 쏙 빼버리죠. 그러고선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로라, 네가 나에게 영향을 주려 했다면 우린 좀 더 일찍 만났어야 했어. 넌 나와 2주 사귀다 헤어진 여자보다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어. 라면서 억지를 부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로브가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자 점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책 속의 문장 읽어드릴게요. 술 사주고 테이프 만들어주고 잘 지냈는지 전화도 걸어주고 재빨리 힘 안 들이고 자신을 멋진 남자로 만드는 방법은 수두룩하다. 하지만 오랜 여자친구에게 한결같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한층 어렵고 미묘한 문제다. 변기 청소를 해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현대 남성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치우는 등 한동안은 보조를 맞춘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 속이고 심통 부리고 양다리 걸치고 소소한 거짓말을 한다. 난 당최 잘 해낼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계속 자신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처럼 썩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 위해 길을 쓰고 변두리를 떠났건만, 그래서 도시로 왔건만, 결국 도시에서도 엉성한 변두리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깨달은 그는 음악을 좋아한 것도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어렵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취향이 그 사람을 반영한다고 믿죠.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그 사람의 취향,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닐까라고 이유정 작가는 질문을 던져요. 영화 그리고 소설 속에서 그 로브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난 날씨나 아랫배 근육이나 프리텐던스 싱글 앨범에 담긴 굉장한 코드 변화가
나 대신에 내 마음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결정을 하고 싶어 라고요. 그래요. 자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음악, 어떤 분에겐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그게 뭐 운동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여자분들에게 흔히 오는 건 쇼핑이라고들 하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정말 본질적인 것, 어떤 중요한 것, 그렇지만 그것을 마주하기 어려운, 조금 괴로운, 피하고 싶은, 미뤄두고 싶은 내 안에 이 좀 부끄러운 내 자신을 회피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것을 자각한 이후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변해가야 하는 과정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회피하듯이 그 무언가가 빠져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남성들의 연애와 결혼을 엿볼 수 있는 책을 한 권, 마지막으로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대사가 아주 강렬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대사를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제목이 사랑이라니 선영아 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좀 더 실감나게 읽어볼까요? 사랑이라니 선영아. 남자들이 뭔가 선영씨가 사랑을 애타게 갈구했을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니 선영아 제발 좀 뭐 이런 의미일지 어떨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라니 선영아는 삼각관계를 줄거리로 하는 연애 소설이자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랑학 개론이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등장하는 찌질이 남자 주인공들을 소설로 만난다면 바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두 남자일 거다. 책 한 권의 통째로 밑줄 긋고 싶을 만큼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빼곡하다. 자, 소설 속의 문장 읽어드립니다. 진우에게 어떤 존재가 여자로 보이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갈망이 더해져야만 한다. 갈망한다면 마지막 재고 물품은 그럴듯한 옷으로 보이지만, 갈망이 사라진다면 그건 공연히 가위로 자르고 실로 묶어 놓아서 못쓰게 만든 천으로 보일 뿐이다. 사랑했던 여자도 다르지 않다. 마음도 몸도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그건 그냥 Y 염색체가 결여된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 여기까지 말하자면 10명 중 반은 아무 대꾸 없이 앞에 있는 술을 마시는데 이들은 대부분 남자들이며, 또 나머지 반은 그 마음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여자들이다. 사랑에 대한 정의보다 그에 대한 남녀의 반응이 더 재밌다. 저런 이야기를 듣고 네 마음 이해한다며 고개 끄덕이는 내가 상상되어 괜히 민망했다.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묘사한다. 네, 다시 소설 속 문장이에요. 너처럼 쫀쫀하게 몽구작거리는 애를 평생 매일 아침 9시까지 증권회사 석회지점으로 출근하게 만드는 일은 병장이 이등병 머리 박게 하는 것보다 쉬워. 네 주민등록 초본 아래로 줄줄이 이름을 등재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등 뒤에 태엽이 감긴 토끼 인형처럼 북을 두들기게 되지. 둥둥둥. 제게는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습니다. 둥둥둥. 제게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둥둥둥. 그런데 아무도 돈을 벌어오지 않습니다. 이 지경이 되면 채찍을 보여주지 않아도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바퀴를 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뛰어든단 말이지. 대사가 재밌지 않아요? 남자들은 다 병장이길 원할 텐데 말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촌철살인의 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너만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너는 닭고기하고 여자 중에 뭐가 더 좋냐? 당연히 여자가 좋지만 그럼 어떻게 한 여자보다 닭고기에 대한 사랑이 더 오래 가냐?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아, 여자가 닭고기보다 못한 거예요? 아, 슬프다. 남자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아, 남자는 돼지고기 정도라고 할까요? 특히 이 소설에서 통쾌한 장면들은 엄청난 말발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고수의 말 한마디로 깨갱하는 꼴을 보일 때다. 386 세대의 투쟁에 대해 시니컬한 독서를 줄줄 뱉어내던 남자가 그래서 너는 1번 찍냐? 이 소리에 찍소리 못하고 입을 다물고 지나간 사랑은 포커판에 내려진 카드와 같다며 2페이지 이상 장광서를 늘어놓는 놈이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옛 여자랑 결혼해. 이 한마디에 또 깨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네요. 이를 통해 이효정 작가는 이걸 깨닫는다고 합니다. 인생은 말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의 것임을 깨닫게 된대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그래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말로 다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책 한 권으로 작가 김연수의 팬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에 들어있는 또 사랑에 대한 멋진 정의 하나를 옮겨 놓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빠져들었지만 모든 게 끝나고 나면 각자 혼자 힘으로 빠져나와야 하는 것. 그 구질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뼛속 깊이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공감하실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여자들이 생각하는 연애와 결혼, 여성 작가들이 지은 소설 2편, 오만과 편견과 메리지 블루 2편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연애와 결혼, 남성 작가가 쓴 소설인데 하이피델리티와 사랑이라니 선영아 이 2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사이 일상이 좀 무겁고 좀 그랬어서 경쾌해질 필요가 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좀 가볍고 경쾌한 좀 웃음이 있는 그러나 우리 생과 아주 밀접한 그런 주제를 택해봤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활력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